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에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햇빛이 뜨겁다 못해 이글거리는 요즘. 은디만의 더위 물리치는 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 좀 국룰이긴 한데 저는 선풍기 앞에서 이러면서 바람을 쐬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진짜 매일 하나씩은 진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몸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좀 아무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선풍기 앞에서 아이스크림 드시면 녹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선풍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스크림은 좀 멀리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로 해야 된다. 네. 선풍기에서 하는 것과 아이스크림은 별개의 꿀팁이군요. 네, 절대로 맞습니다. 합쳐서는 안 된다. 현디는 어떻게 이겨내고 저는- 계신가요? 저는 너무 쉽습니다. 저는 더위를 안 타기 때문이죠. 부럽네요. 전 진짜 많이 타가지고. 저는 사실 오히려 여름을 버티는 꿀팁이 저는 담요 챙겨 다니기인데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냉방을 하면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여름이 돼서 여기서 저기서 다 냉방을 엄청 세게 트는 그 시즌이 오면 맞아요. 저는 오히려 얇게 걸쳐 입을 겉옷 같은 걸 챙겨 다닙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위 안 타시더라도 사실 냉방을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냉방병 오기 진짜 쉽잖아요. 맞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너무 막 방심하지 마시고 나 오늘 실내에서 계속 있다 하시면 약간 얇은 겉옷 하나 가방에 챙겨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 우체국 1부 띵종 편지 왔어요에서는 방학을 맞이하면서 생긴 두 대학생분들의 고민 사연을 들어볼 거고요. 2부 지금 뭐하뇨?에서는 마포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하는 마포 굿잡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권정환님과 함께하는 청춘 토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우리 프렌디오 부원이 게스트로 나오는데 또 정아 NG의 활약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7월 12일자 이화 우체국의 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첫 번째 사연은 다시 돌아온 N번째 방학. 이번 여름방학은 쉽게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긴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종강 후 방학을 맞이해 대학생에서 백수가 된 대백이라고 합니다. 대백이가 된 지 벌써 2주차가 되어가는데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또 방학을 보낼 것 같아 지금이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해서 대백이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또 대학생이 꼭 해봐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 막상 지원하려고 찾아보니 분야도 너무 많고 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둔 활동으로는 공모전 준비하기, 토익 공부하기, 해외 봉사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막상 하려고 하니 제가 다 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네요. DJ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대학생 방학 때 꼭 해봐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한두 가지의 활동을 깊이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지원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학 부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면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같이 신청해 봅니다. 아, 이거 정말 모든 대학생들의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방학 때 놀고는 싶고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아 너무 아무것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정말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쵸. 모두가 그럴 거예요. 현디는 사연 들으면서 어땠나요? 일단 우선 방학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실천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막 공모전, 토익 공부, 뭐 해외 봉사 이런 것들을 사연에 적어주신 걸 보니까 이미 약간 하고 싶은 건 약간 명확하게 다 생각을 해놓으신 느낌? 근데 그걸 잘 실천을 하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은디는요? 저는 방학 때 이제 큼직큼직한 활동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과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쵸.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활동들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연을 올려본다거나 아니면 준비 기간이 좀 넉넉하게 필요한 공모전에 도전하는 거, 맞아요. 이런 활동들은 방학 때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추천을 진짜 드리는데요. 중요해요. 네, 대학생은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진로 방향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저는 방학이 맞아요. 딱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과제와 시험을 번갈아 해결하다 보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 이제 가장 적은 기회 비용으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확신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거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했던 게 있다면 방학을 이용해서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 번쯤은 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비슷한지 나랑 잘 맞는지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뜬금없긴 한데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서 역시 은디가 상경계열 복전하는 사람이 괜히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한 사연자님께서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이걸 다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약간 망설이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두 가지의 활동을 깊이 하는 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고민된다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은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쵸. 이 한두 가지 활동을 깊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확신이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는 대학교 때는 다양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맞아요. 하나를 진짜 진득하게 하고 싶다랑 나는 얇고 넓게 한번 여러 개를 많이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 이건 진짜 다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약간 해외 봉사 같은 활동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또 한두 가지의 활동을 깊이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 제가 다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 생각을 방학 끝까지 끌고 가실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리즘에 한번 이끌려서 어쩌다가 유명한 이제 수학 강사 선생님의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라. 네, 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오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말이 사연자님께도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한다.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서 망설임 없이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이 이때 쓰이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연자님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이번 방학에는 대배기에서 꼭 탈출하시기를 바라며 저희 DJ들이 응원할게요. 대배기님 파이팅! 파이팅! 대백이님이 신청하신 곡도 안 듣고 올 수 없겠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올게요. 해야지 파이팅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뜨니 해가 중천인데 아침밥은 계속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스토리 속에 것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 마음에 또 왜 아등바등 또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대배기님의 선곡 신청으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들려드릴 두 번째 사연에서는 교환학생을 앞둔 청취자분께 큰 고민거리가 생겨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지금 바로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토록 기다려온 교환학생을 가게 된 대학생입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면 영어 실력도 빨리 늘고 여기서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환학생에 지원했어요. 근데 막상 출국 날짜가 다가오니 집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실감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두려워집니다. 맨날 집에만 있어서 집을 떠나는 게 슬프거나 그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먼지마저 아련하게 쳐다보게 되는 거 있죠? 지금까지 집이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살다가 완전히 낯선 타국에서 생활하려고 하니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교환학생 간다고 좋아하던 때는 언제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부모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극내향형인지라 타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설렘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된 제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이나 격려의 말 부탁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도 같이 신청해 봅니다. 네, 교환학생을 앞두고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사연자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경험이 아예 없는데 그래도 은디는 그래도 교환학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연자님께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은디 조언 준비됐나요? 네. 저도 사실 이제 20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는 그쵸.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연고도 없는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거를 접한다는 거는 스스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시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것들로 정말 가득할 거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앞으로 사연자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환학생 합격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도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연자님 생각보다 교환학생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복잡하고, 네. 근데 사연자님은 그 어렵고 복잡한 교환학생 준비를 잘 해내셨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연자님은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일단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새로운 일을 앞두면은 항상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생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진짜 이것저것 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진짜 답답해할 정도인데요. 근데 그 일을 맞닥뜨리면 그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래서 뭐 걱정대로 됐든 안 됐든 일단 그냥 그 일에 몰두하고 또 적응하는 데 집중하게 되니까. 네. 사연자님도 교환학생을 막상 떠나보시면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 어느새 약간 다 뒷전이 되고 또 열심히 잘 적응해 나가시는데 집중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곳에 적응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는데요. 교환학생을 통해서 먼저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움이 낯섦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설렘으로 다가올 수도 그쵸, 있으니까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막 작은 것 하나하나가 너무 걱정되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약간 설렘보다 걱정이 더 큰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환학생을 가서 막상 이렇게 적응을 막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부턴가는 설렘이 걱정을 앞서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사연자님을 응원합니다. 네, 교환학생은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교환학생에 즐겁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 웃으면서 귀국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신청곡 듣고 올게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노래 듣고 2부 지금 뭐하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저희 DJ들이 직접 마포구를 돌아다니며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마포구에서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마포구짭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포 굿잡 너무 좋은데요. 혹시 오늘 소개할 직업이 저희 눈앞에 있는 이 건물들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마포구 하면 상암동, 상암동 하면 맛집이죠. 아니 여기 앞에 너무 맛있는 곳이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특히 저기 식당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녹음이 빨리 끝나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은니가 원하는 답을 해드려야겠죠. 또 상암동 하면 여러 방송국이 바로 떠오르죠. 네. 지금에서야 더 해주시네요. 그럼요. 빨리 가야 되니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암에 있는 모 방송국 현황을 진행하면서 청취자분들께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각종 세트장 및 조정실부터 살펴볼까요? 아니 또 방송국 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또 음악방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면 너머로만 보던 음악방송 세트장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이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신기하네요. 특히 방충석 좌석 밑에 환풍이 가능한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매일 저녁 진행되는 세트장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이곳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들이 진짜 많아 보이는데요. 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들도 엄청 많아 보여서 너무 신기해요. 현디 저기 저 하얀 띠처럼 생긴 선 보여요? 네, 보여요. 이게 제가 지금 처음 알게 된 건데 세트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와이어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 하얀 선들이 은근히 중요한 거였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구조물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또 세트를 지탱해준다니 신기합니다. 네, 오늘 또 방송국에 와본 만큼 관련된 직업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맞아요. 첫 번째 관련 직업은 음향 감독인데요. 방송용 음악을 믹싱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방송용 음악 믹스라는 거는 다양한 데시벨로 들어오는 여러 소리를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연자들의 목소리나 MR 같은 게 있겠네요. 그렇네요.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가수의 목소리와 MR 또는 밴드 연주가 되게 균형 있게 들리도록 잘 믹스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소리를 울리게 하는 리버브 효과 저희도 익숙하죠. 저희 라이브에서 많이 활용해가지고 근데 그걸 맞아요. 통해서 음악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방송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잖아요. 그렇죠. 이 뉴스는 부조정실을 지나서 보도국 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뉴스 데스크에 이 삥 둘러싸져 있는 카메라 레일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연출되는 각도로 촬영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은디 지금 이 레일을 밟지 않게 조심하면서 둘러보셔야 합니다. 레일 밟으면 대형 사고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또 여기서는 직접 앵커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 진행 세트장 근처에 날씨 예보를 전달하는 기상캐스터의 촬영 공간도 같이 마련되어 있고 직접 들어가서 기상캐스터 체험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직업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아나운서. 방송국 하면 대표적으로 그렇죠. 떠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죠. 오전에는 편집회의에 참석해서 뉴스 아이템들을 정리하고 오후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취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되거나 빠진 아이템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뉴스 퀴즈가 나오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는 뉴스를 준비한다고 해요. 또 은디가 아나운서 관심 있어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기회가 진짜 은디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라디오 동아리 프렌디오가 라디오 스튜디오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네, 여기서는 보이는 라디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창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방송 중에 수시로 정확한 날씨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처음 알았네요. 창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는 그러니까요. 한 번도 궁금해해 본 적이 없는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라디오와 관련된 직업들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라디오와 관련된 직업하면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라디오 작가인데요. 주된 업무는 출연자를 섭외하고 대본을 쓰는데요. 또 프로그램 시간, 콘셉트에 따라 기획하고 대본을 작성하는 일도 하죠. 또 패널 섭외도 담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작가, 서브 작가, 막내 작가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보통 메인 작가가 오프닝부터 코너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 프렌디오에도 작가님들이 계신데 또 실제 라디오에서는 또 메인, 서브, 막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니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정말요. 라디오에서 작가가 큰 역할을 하는구나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라디오를 녹음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또 방송국 견학을 하면서 진짜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다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실제로 청취자분들도 방송국 견학을 신청하시면 이렇게 방송국을 둘러보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방송 쪽, 또 미디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스튜디오를 가봤는데 이제 또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또 현디 프렌디오의 DJ로서 라디오 DJ 역할을 하고 계신데 현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들리는 걸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약간 잠겨서 오늘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좀 많이 잠겨 있는데 오늘 방송이 청취자분들께 되게 깔끔하고 명확하게 전달될지 이 부분이 약간 오늘 신경 쓰이긴 하네요. 은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청취자분들이 맞아요. 즐기실 수 있도록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가장 집중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맞아요. 마음입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성장하는 프로 DJ가 될 거니까요. 그럼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해볼게요. 야, 너를 지금 묶어 안경을 벗어 던져 넌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
자랑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 얘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beer cheers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나도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똑똑 이와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와우치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23학번 권정아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정아님, 저희 이와우치국에서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3부 게스트 정아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장하시면 수수료 붙으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대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복수 전공을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아님은 복수 전공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인문예술 미디어라는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인문예술 미디어라는 게 다른 학교에는 없는 전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배우는 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문예술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인문예술 미디어 전공은 네. 전통적 인문학이 다양해진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트랙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공은 융합 전공으로 인문학적 자질과 콘텐츠 창작 및 기획 능력이 결합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패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패션과 관련된 뭐 여러 정보를 조합해서 매거진을 기획한다던가 아니면 패션쇼를 기획한다던가 하는 이런 인문학적 지식과 콘텐츠 기획력을 합쳐서 새로운 분야, 예술 분야를 만들어가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컴이랑도 관련이 있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제 뭔가 기획해서 만든다는 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인예미 복수 전공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또는 재밌었던 수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들은 수업이 2개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수업이 둘 다 영화와 관련된 수업인데요. 두 수업의 흐름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네. 어떤 걸 배우냐면은 고전 영화, 예술 영화, 현대 영화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네. 또 각 시대 또는 분야의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이때 뭐 영화 촬영 기법이나 스토리를 말하는 방식, 또 편집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영화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얼핏 스쳐가듯이 듣기만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네오리얼리즘이라고 있어요. 근데 처음 들어봐요. 그게 이탈리아에서 있는 그런 영화 운동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이탈리아의 현실에 대해서 그걸 영화로 구현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사실 일상에서 저희가 알기 쉽지 않잖아요. 맞죠. 이런 거를 영화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걸 배울 때마다 뭔가 너무 재밌고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일하게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나 하는 수업이 약간 인문예술 미디어 전공인 것 같아요. 이게 복수 전공 과목이 엄청 잘 맞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2개를 들으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 과에서 배우고 싶은 또는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인문예술 미디어 전공에서 열리는 수업은 다 듣고 싶은데요. 근데 이 수업 중에 뭐 시나리오 작성 수업도 있고 뭐 다큐 제작 수업도 있고 공연 기획 수업도 있고 다 그러는데요. 근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는 공연 기획을 하는 수업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인문예술 미디어를 선택한 이유가 약간 저는 공연 분야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공연 예술 분야에. 네.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면 그런 기획 같은 거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관심 있는 공연 기획 분야를 좀 이론적으로도 더 채울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연 기획 쪽에 관심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진로가 공연 기획 쪽인지 아니면 다른 진로가 더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공연 기획도 물론 하고 싶은데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공연 기획이고 네. 뭐 다른 건 근데 사실 저는 기획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의 결들이 다 뭔가 기획을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인문 예술 분야에서 기획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인문예술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잉예미 전공 외에 진로를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제 진로를 위해서 제가 지금 동아리를 하고 있는 거는 연극 동아리, 인문극회랑 또 네. 이 라디오 동아리 프렌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문극회를 또 방학 때 공연을 올리셨다고 제가 봤었어요. 이 인문극회가 어떤 동아리인지 그리고 정아님은 이 인문극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문극회는 인문과학대학 소속 연극 동아리인데요. 네. 1956년에 첫 정기 공연을 올리기 시작해서 역사가 그리고 깊네요. 네, 그래서 2024년 3월에까지 77기까지의 공연을 마쳤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 이 방송이 7월 10일에 송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약 2달도 안 남은 시점에 78기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역사가 엄청 깊네요. 네, 엄청. 저는 네. 그 인문극회가 총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연출팀, 무대미술팀, 기획홍보팀, 조명팀, 음향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팀까지 있어요. 네. 저는 77기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77기에는 무대미술팀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극중 배우들의 분장, 그리고 의상, 그리고 무대 세팅까지 직접 정하고 만들었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세세한 작업을 많이 하는 팀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77기 공연의 배경은 과학실 연구실이었어요. 그 연구실이었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커미브로서 연구실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 모르는데 팀원 중에 실제로 그런 자연대 소속이시면서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와 유사하되 하지만 관객들이 이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작업을 했고요. 우와, 그리고 네. 이번 78기 정기 공연에서는 배우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요? 꼭 보러 오세요. 네, 초대해 주시면 저 무조건 가죠. 네. 이게 또 무대 미술팀이라는 게 저는 그냥 세트를 만들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관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진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인문극회에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대학 로망이 딱히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학생이 되면 뭘 해야지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 얼마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연극 동아리였어요. 저는 연극이 좀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요? 막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연극 동아리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연극이랑 뮤지컬 같은 거를 좋아해요. 특히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관련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인문극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정아님이 뮤지컬을 되게 자주 보러 다니시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이 뮤지컬을 처음에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건가요? 이게 근데 이걸 너무 개인적이라서 약간 웃긴데 제가 사실 K-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K-팝을 제가 고3 때 SF9이라는 그룹을 좋아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인성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분이 뮤지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뮤지컬을 접하게 됐고 근데 제가 뭔가 뮤지컬을 제 돈으로 주고 보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뮤지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찾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 뮤지컬 러버 건정아 뮤지컬 보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막 특별히 제가 막 엄청난 걸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약간 소소하게 말을 하자면 시험 기간에 그 시험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았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연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이틀밖에 안 남은 주말에 하루에 2번을 보러 갔어요, 공연을. 점심에 한 번, 네, 점심에는 저기 종로에서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대학로에 가서 이제 공연을 보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그렇네요. 공부도 못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약간 이런. 네, 사실 저는 이제 좀 대학로 연극을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이제 정한님은 또 뮤지컬을 많이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과 또 이제 저처럼 약간 연극파인데 뮤지컬에 입문을 해보고 싶다 네.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뮤지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은 좋아하는 뮤지컬을 굳이 하나만 뽑자면 네. 시땡고라는 뮤지컬 아세요? 네, 알아요. 아시죠? 네. 제가 그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뮤지컬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완전 극에 빠진 것도 아니고 약간 쇼와 극 사이에 있는 약간 그런 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내가 뭔가 이런 극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쇼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늘 줄 수 있어서 새로워서 뭔가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이고요. 또 입문을 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뮤지컬은 빨간 책이라는 뮤지컬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또 최근에 작년인가 엄청 막 별그램에도 많이 뜨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은 이 뮤지컬을 보고 뮤지컬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인성님이 이 뮤지컬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보게 됐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뮤지컬이 이런 거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추천해주신 그 뮤지컬 2개를 다 들어는 봤는데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꼭 저랑 같이 봐요. 좋아요. 저도 완전 빠지게 되는 게 아닐지. 오히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같이 보러 다니는 것도.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아 DJ가 질문을 몇 개 보내줬어요. 그래서 믿고 보는 최애 뮤지컬 배우나 감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줬는데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제가 2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배우분인데 둘 다 일단은 아무래도 저를 이 뮤지컬계에 빠지게 해주신 인성님을 가장 많이 보러 다니고요. 중요한 분이네요. 네, 가장 많이 보러 다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믿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그분의 공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고 보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은 원종환 배우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은 저는 대학로에서 주로 이분을 보는데 정말 이분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매일 공연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연을 정말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작품을 작년에만 한 5개 정도를 봤는데 그 5개마다 이분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 본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캐릭터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의 공연은 진짜 믿고 봅니다. 와, 저도 한번 이분들의 공연을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내준 질문은 인생에서 한 번쯤 꼭 보고 싶은 위시 뮤지컬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고3 때 뮤지컬 노래를 넘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3 때 이 넘버들을 진짜 수능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많이 들은 넘버 중에 하나가 그 뮤지컬 렌땡의 Seasons of Love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을 사실 올해 초반에 했었어요. 열렸는데 제가 그때 제 공연을 한다고 보러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꼭 한번 또 보고 싶고 또 마땡다라고 있어요. 아시죠? 저 좋아해요. 그거를 저도 꼭 뮤지컬
보고 싶습니다. 같이 보러 가면 네, 되겠네요. 완전 좋아요. 네, 그 인문극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뮤지컬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 그럼 정한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동아리가 이제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공연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보니까 네. 직접 제가 공연을 여는 이런 경험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네, 진짜 뭔가 덕업일치?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약간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렌디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동아리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한님은 프렌디오에서 엔지니어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직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했었는데요. 오, 네. 그때 영상 편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엔지니어가 편집을 하는 직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는 걸 좋아해요. 또 그리고 자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엔지니어 직책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와, 근데 사실 이 엔지니어가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녹음을 하면 이 녹음본을 편집하는 것도 다 엔지니어의 네네. 일이잖아요. 네. 네, 작업을 하면서 항상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였을까요? 저는 포스터 구현이 좀 어려웠는데요. 전 사실 그림을 막 그리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쓰고 있는 편집 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뭔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구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떡행덕이라는 저희 첫 수습 방송 맞아요.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포스터를 약간 덕후의 방을 그대로 구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첫 포스터이기도 하고 또 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있는 선에서 해결하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또 엄청 포스터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도 저희 프렌디오의 인별그램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정말 예쁜 포스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그 다음으로 이제 프렌디오를 지금 1년 넘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방송 에피소드 말인가요? 그냥 뭐든 재밌는 일도 재밌는 괜찮고. 일도. 네. 저는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할게요. 방송 네, 좋아요. 에피소드는요. 저는 푸조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하는 네. 방송. 왜냐하면 저는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김이나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잖아요. 저는 맞아요. 이 방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때도 편집할 때 너무 기분 좋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저는 푸조가 너무 좋아요. 프렌디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10기, 11기, 9기 언니들도 그렇고 다 같이 회식을 하거나 하는 게 그냥 모든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뭔가 감동인데요. 저도 정말 프렌디오는 좋은 동아리, 최고의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프렌디오 하면 약간 빠질 수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프렌디오에는 4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PD, 작가, DJ, 엔지니어 이렇게 4개의 직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아 엔지님은 엔지니어를 맡고 계시는데요. 네. 다른 직책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이 DJ 하는 것도 너무 제가 편집을 하면서 제가 녹음을 직접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DJ 분들이 너무 잘해서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 정말 그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쉬워 보이게 잘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해보니까 어렵네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네. 아주 쉽게 재밌게 녹음을 잘하고 있는데요. 너무 즐겁습니다. 또 이게 이 정한님이 엄청 갓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학생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학생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회는 작년에 1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작년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학생회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1학년이라서 그런지 그렇기도 하고 저희 학생의 특성상 역할 분담이 막 완전 정확하게 딱딱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부에 있더라도 기획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 복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학생회에서 뭐 MT 주최도 하고요. 그리고 과잠 배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성년의 날이나 스승의 날 같은 이벤트 진행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동제에서 빠질 수 없죠. 커미부의 어가치 어가치 판매도 했고요. 또 그리고 커미부의 유일한 커미부만의 행사죠. 미디어 페스티벌을 맞아요.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어같이 하니까 생각이 났던 건데 작년 이대 대동제 때 제가 또 정한님이 구워주신 어가치를 먹었었는데 맞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만든 사람이 좋아서 더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갑자기 그때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저희가 그때 사실 저희가 안지 한 2달밖에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제가 그 판매를 하면서 아는 사람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진 DJ한테는 연유를 좀 더 뿌려줬던 기억이 진짜요? 있습니다. 지금 알게 됐는데요.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일을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뿌듯했던 일은 제가 미디어 페스티벌 했을 때 협찬 담당에 협찬 부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협찬 메일을 드린 곳이 한 3군데, 4군데 있었는데 한 곳 빼고 다 승낙을 해주셔서 우와. 미디어 페스티벌에서 뭐 다양한 음료, 기념품을 학생들한테 챙겨줄 수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미디어 페스티벌 갔을 때 뭐 음료수 이런 것도 네네. 받았었고 되게 쿠폰 같은 거 많이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받으면서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 학생회 분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던 네,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일 들어봤다면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딱히 힘들었던 일은 없었는데 굳이 뽑자면 MT 때 그때 저희가 연천에서 MT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침까지 저희 학생회가 남아가지고 뒷정리를 하고 이제 연천에서 택시를 타고 이대까지 왔거든요. 그때 멀잖아요. 네, 힘들기도 하고 택시비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었겠네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버킷리스트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좀 많긴 한데 일단은 한 달 살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제주도나 뭐 아니면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꼭 친한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창작 집단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연극이나 뭐 예술 창작 집단이 많잖아요. 네. 뭔가 그런 집단을 꾸려서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고요. 또 제가 공연을 되게 좋아하니까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꼭 봐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커리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꼭 다 이뤄보고 싶습니다. 와, 되게 멋진 버킷리스트들이 진짜 많아서 저는 듣기만 했는데도 약간 설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버킷리스트 중에서 진짜 내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루겠다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온전히 제가 만든 창작물을 하나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매거진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영상, 뭐 영화 상관없이 그냥 제가 뭔가를 제 생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오게 되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첫 번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정한님에게 청춘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게임 중에 땡땡의 마블이라고 아세요? 네, 알죠. 거기에 천사 카드라고 있거든요. 천사 카드라고 약간 좀 무적이에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다 무적으로 방어를 하는 카드인데 저는 청춘이 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청춘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뭔가 무적의 방어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창작자가 할 만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와, 제가 감사합니다. 창작자의 자질을 봤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화우체국에 물건을 붙이러 와주셨는데요. 이화우체국에서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을 소포로 붙여드립니다. 오늘 소포로 붙이실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 제가 가져온 물건은 이 노트인데요. 사실 이 노트는 제가 이번 생일 때 그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기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노트에는
그날 있었던 일도 적을 때도 있고요. 매일매일 뭔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적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제 생각도 정리를 하고 뭔가 나중에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다시금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걸 적을 수 있는 물건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뭔가 기록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맞아요. 자료가 네. 되잖아요. 저도 가끔씩 어렸을 때 일기장 읽어보거든요. 재밌잖아요. 약간 네. 부끄럽기도 한데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맞아요. 볼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3부 게스트분들께는 마지막 곡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요. 네. 신청곡으로 생각해두신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곡인가요? 저는 그 SF9 휘영의 네. HBD라고 해피 벌스데이라는 음.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을 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 방송이 송출되는 7월 12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성님의 생일이에요. 오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금이 8시니까 네. 한 4시간 남았죠? 생일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날짜가 5월 7일이잖아요. 네. 근데 4일 뒤인 5월 11일이 이 노래를 부르신 휘영님의 생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큰 그림인가요? 네. 그리고 은진 씨도 2주 전에 생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2주 전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청취자분들의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이 노래는 사실 헤어진 전 애인에게 생일 축하를 하는 노래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끼워 맞춰서 생일을 축하드린다는 의미로 곡을 신청했습니다. 네. 되게 재밌기도 하고 좀 의미 있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권정아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프렌디오의 든든한 엔지니어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송을 잘 편집을 해주시고 또 예쁜 포스터도 만들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앞으로 저희 포스터와 방송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휘영의 HBD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담배 한 가지를 물고서
네, 이렇게 오늘 이화우체국 에피 8 방송도 마쳤는데요. 현디 오늘 방송하면서 어땠나요? 오늘 방송국 견학을 일단 해보면서 너무 신기했고요. 아니 저는 방송국 견학 같은 건 이제 되게 특수한 상황에만 열리는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또 언제나 방송국 견학을 원하면 언제나 따로 신청해서 이렇게 실제로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또 미디어 관련된 업종을 꿈꾸신다면 꼭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3부에서 이화여대 정아은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권정아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정아 NG와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나눴던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물론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되게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아엔지 같이 멋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니, 네. 저도 또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약간 질투나요. 제가 정아인지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은디가 가져가셔서 정말 정아인지 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정아엔지는 인기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은디 부럽네요. 네, 그럼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는 사소함을 늘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Dream high. I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두려움의 끝에서 나